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대통령실 NSC의 김태효 1차장이 방금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이 참석 내용을 밝혔고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양자 정상회담을 한 30여 개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유엔 참석의 가장 큰 이 목적은요. 바로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이제 11월 말에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유엔 총회에는 정상들이, 각국 정상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때 집중적으로 이 엑스포 유치 외교, 총력 외교를 지금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 즉 이제 무기 거래, 여기에 관한 입장도 그때 밝히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는 그러한 이 유엔 총회 참석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비전을 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일부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앞세워서 이 모략적인 또 가짜 뉴스를 지금 아주 뿌리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김행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친분설의 실체를 밝혔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59년생이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는 70년대생이다. 내 딸이 83년생이다. 차라리 내 딸하고 친분 있다고 얘기하라. 아주 그 비교를 잘한 것 같아요. 역시 전에 청와대 대변인을 한 그 실력이 이런 데서도 묻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가부가 이제 본래 선거 공약이 폐지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드라마틱한 엑싯을 추구하는 이런 전략을 좀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여가부 장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잼버리 대회 때문에 이제 김현숙인가요? 이 여가부 장관이 아주 참 그 곤욕을 치렀는데 그 후임 후보자로 지금 이제 지명이 돼서 관련 입장, 이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나머지는요, 지금 이제 뭐 쓰레기다. 지금 이제 태용호 지금 의원한테 쓰레기다. 이 좌파들, 민주당, 개딸들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용 의원이 조선일보 유튜브 방송과 인터뷰한 내용들 이 관련해서 지금 입장을 여러분께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했죠. 이 봉지욱 기자 제가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렸는데 JTBC 뉴스타파 오늘 압수수색하면서 이 관련 그 가짜 뉴스에 아주 맨 앞에 서 있는 기자가 봉지욱 기자입니다. 이 봉지욱이는 JTBC 여기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나서 바로 지난 가을, 그러니까 2021년도 이게 2월 달이잖아요. 그리고서 가을에 뉴스타파로 아예 전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린 좌파 기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 좌파들의 세계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건 한 건 좀 자세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좋은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있는 점 높이 제가 평가 드리고 제가 좀 더 나은 방송, 빠르고 정확한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전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참석과 관련된 김태효 지금 1차장의 인터뷰 내용,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참석 기간은 18일에서 21일. 이번에는 뉴욕만 딱 가고 다른 데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서 바로 서울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번 유엔 방문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표 내용, 그리고 이제 이번 유엔 방문의 목적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총력 외교다. 그리고 몇 개 나라들하고 지금 이제 양자 회담을 하는지 요거는 갔다 오고 나면 아마도 모든 국민들이 놀랄 것이다. 현재도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나 되냐면은요. 현재까지 양자 회담도 말이죠. 아, 저도 참 놀라운 이런 기록인 것 같아요. 역시. 그래도 현재까지도 말이죠.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양자 회담 수가 58개국 정상과
99차례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30개 정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현장에 가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역대 어느 대통령도 시도해보지 않은 총력 외교다. 역대급 양자회교를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태효 지금 이 안보실 1차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유엔을 갖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독무대로 그냥 확 휘어잡을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이제 3번에 걸쳐서 한 10년 가까이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 유엔 총회 열대의 정상 외교가 어느 정도로 이게 정말 그 효과가 있는지, 그야말로 경제성의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이렇게 우리 윤 대통령 30개국 정상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다자 정상회담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10분 활용한다. 이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비상스럽기도 하고요. 굉장한 놀라운 이 체력과 지력, 브레인 파워, 이거를 지금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의 활동 계획과 의지도 설명할 예정인데요. 요거는 20일 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일 날은 유엔 사무총장하고 만나고,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 그리고 이제 북핵 문제, 이런 얘기를 할 예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테흐스 사무총장을 만나면 세 번째 사무총장 면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에 관해서는 유엔 총회 참석 기간 중에 적절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 조치와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도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도요, 이번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적인 협력, 요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발표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즉각 군사협력을 중지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한미일 3국이요, 아주 집단적이고 또 양자 차원의 강력한 대북, 대러시아 제재가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유엔 사무총장 19일 만나고, 그리고 그 19일 날 저녁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외가 주최하는 리셉션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게 유엔 이제 미국이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꼭 이렇게 리셉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연히 참석을 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 정상회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거의 이 정상회담 장소마다 반드시 대학에 가요. 왜냐하면 대학의 청년들의 이제 그야말로 그 나라 미래의 엘리트들이 이제 공부하는 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욕대도 아주 세계적인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뉴욕대에서 뉴욕 유니버시티죠. 여기에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힌 예정인데, 양자회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거 우리도 놀란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나중에 보면은 한 달 안에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위한 현대외교사의 대통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를 신청하겠다. 자, 이거 신청할 만한 것 같아요. 예, 세계적인 기록.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유엔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왕성하고 활발하고, 그리고 경제성 있는, 즉 아주 생산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김행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이 발언인데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하고 이 신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 가짜 뉴스들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짜 뉴스가 지나 보니까 이제는 이게 괴담 수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내가 70년대, 나는 70년대 학번이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이 김행 후보자는 연세대학을 나왔고 59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자, 59년생. 그러니까 59년생이니까 70년대 학번이 맞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70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먼 그대다 이거죠. 그래서 친분선을 일축하고 있고, 차라리 그렇게 가짜뉴스 괴담을 퍼뜨리지 말고, 내 딸이 지금 83년생이다. 그러니까 내 딸이 83년생이니까 차라리 딸하고 친분이 있다고 가짜뉴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분선,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이든 누구든 간에 아니 친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친분 없이 그러면 다 무슨 뭐 정적으로 예? 그런 나쁜 관계로 지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누구든지 친분 있고 더군다나 좀 이 그 김건희 이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을 했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과거에 대변인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관계에 이런저런 또 그다음에 그 사적인 또 그 이 공직에 있을 때 빼놓고는 민간인 신분으로 활동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 아니 친분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뭐 아니 그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언제 대통령 영부인이 될 줄 알았습니까? 친분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 사고. 그러니까요. 개딸들 좌파들의 세계에는요. 비정상적인 사고, 괴담의 틀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친분이 있으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이거죠. 예. 그래서 별걸 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 개딸 이재명 이런 데서는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해서라도 악마화시키는 전략. 하나서부터 열까지 거기에 다 몰고 가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거를 해명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피로도를 높이는 그 열불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냐. 예. 참 희한한 이 DNA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야권이. 자, 그래서 이거는 괴담 수준이다. 이 정도로 딱 잘라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하고 사회에 말이죠. 재정비하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는요. 옛날에 여가부 만들 때는 만들 때의 그 취지가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아,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제 학교 다닐 때 그 뭐 여학생들 정말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캠퍼스에 여학생이 보이면 신기할 정도로 여학생이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여학생이 없는 게 아니라 여대생들이 그냥 싹 다 상위 성적을 싹 쓰려잖아요. 어디 가나. 학교에서도 직장 취업할 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금 여성들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잠수함에까지 여군을 지금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좀 사회적으로 대우를 해줘가지고 젠더 간의 이 불평등 이거를 좀 시정하겠다. 그러니까 정책적 전략적으로 시정이 필요해. 왜냐하면 여성들의 진출이 너무나 좁으니까 공간이. 근데 지금은 아주 넓어.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말하자면 사회적 정치적 이런 여성들의 활동 공간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겠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김행 후보자 옳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호 여사님이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여성 문제에 관한 상당한 연구를 하셨고 한명숙 초대 여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가부가 출범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여가부 폐지를 일부에서는 젠더 갈등 문제로 이끄는데 여성학자인 시몬드 보부아르가 모든 차별은 구별에서 시작한다 라고 했다. 그래서 성과 젠더로 구별하는 것은 이제는 무의미한 논쟁이다. 처음 여가부 출범할 때 정신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여가부 기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처로 통합되는 것이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다. 이 표현은 결국 빠르게 폐지하겠다는 거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그건 아니고 이거는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고 정책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가부 공무원들이 본인의 역량을 더 잘 살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엑시트하겠다는 뜻이다. 예.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친분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70년대 학번, 김 여사는 70년대 생인데 어떻게 이게 연결될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식생활학과에 77년도 입학을 했고 김 여사는 72년생이잖아요. 무려 13살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인은 20년 전에 중앙일보 기자, 정몽준 후보의 대변인, 청주대 정치사회학부 겸임교수를 지냈고 가짜뉴스가 지나쳐서 이제는 괴담 수준이다.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하지만 김 여사하고 그렇게 친구관계를 맺기에는 너무도 먼 그대다. 예. 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 될 줄 누가 알았으며, 그러죠? 그리고 사회활동 하다 보면 이런저런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이 별걸 갖다가 괴담화 시키는, 그리고 양마화 시키려는 야당의 전략, 이거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는 봉지욱 기자,
그러니까 JTBC에서 그 김만배하고 그 다음에는 신앙림이가 가짜 인터뷰를 했잖아요. 몸통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장동. 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인터뷰는 21년도 9월 15일 날 했고 뉴스타파의 첫 보도는 22년도 3월 6일 날 딱 대선 3일 전에 했어요. 근데 재미있으시면 이게 얼마나 참 앞서 나가느냐. 2월 21일하고 2월 28일 날 두 번 보도를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러니까 뉴스타파보다 훨씬 더 먼저 한 거예요. 이 장본인 기자가 누구냐? 바로 이 얼굴이 이 민주투사 호소인인 봉지욱 기자예요. 자, 그런데 JTBC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지욱 기자 오늘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사과를 거부했어요. 사과 거부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기자로서 딱 이거예요. 자, 참, 야, 이거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기자면 사과를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오보에 대해서는 기자든 뭐 언론사 사장이든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인데 그러면 봉지욱 기자 제가 이미 한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뉴스타파 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뉴스타파로 옮겨갔어요. JTBC는 2011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11년간 탐사 보도 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상 경력을 보면은 주로 문재인 정권에서 집중적으로 10여 개를 수상을 다 5년 동안에 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좌파 중에 좌파 기자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주요 보도 뭐 이런저런 보도들을 많이 했어요. 예, 주요 보도를. 자, 근데 이 봉지욱 기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나서서 지금 파장이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과 거부하는 이유를 보면은요. 자,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커피를 누가 타줬냐? 이거는 극히 지역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을 봐라. 자꾸 저희들로 반국가 세력이니까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에 처해 달라. 저희는 사형에 처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하겠다. 아, 대단합니다. 예, 좀 제대로 된 정의로운 일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생명 걸고 취재 보도한다. 그러면 제가 박수 치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서 말이죠. 사과를 정면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1억 6,500만 원까지 받은 거 기획 인터뷰가 이렇게 허접하고 허술하고 허접하겠나. 그러면서 이 1억 6천만 원을 그러면 김만배가 왜 줬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 아니 기자로서 자기 의견 하나 얘기하네요. 요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사고는 이게 정상적인 균형된 사고가 아니에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 예. 끝까지 취재해서 보도하겠다는 그 배짱을 갖고 왜 말을 못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기자의 이 당당함을 보면 참 과감, 참 뭐라고 그러나요? 참 이거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건 똑같네요. 그리고 JTBC가 공식 사과했잖아요. 그런데 사과하기 전에 자기하고는 연락이 없었고 왜 이렇게까지 할까라고 하는 측은한 마음도 들고 이거는 용산에 큰 절을 올린 것이다. 용산에 큰 절을 올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실직고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윤석열 검사를 조영희가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무슨 의도냐? 요거를 이제 물어봤어요. 예, 이걸 물어보니까 참고적으로 오늘 이 인터뷰는요. CBS 라디오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서 이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이게 어제 인터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윤석열 주임검사가 조용을 안 만났고 커피 안 타줬으면 그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뉴스타파를 폐간하네 1급 살인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모든 기자들이 아마 그럴 거다. 야, 기사 한 줄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는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이게요, 기사 한 줄을 잘못 쓴 게 아니에요. 자, 이게 그러니까 다 이 팩트를 갖다가 왜곡하고 가짜뉴스를 또 만드는 거예요. 기사 한 줄 썼습니까? 21이라고 28번 두 번이나 썼고, 그 다음에 기사 한 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줄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꼭 양이 많아야만 문제가 되고, 양이 작으면 문제가 없다? 이 인식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기사 한 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왜 문제냐? 대선 공작적 차원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대장동 몸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재명의 몸통을 없애겠다는 아주 고도의 그러니까 공작적 마인드를 가지고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줄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어느 나라 법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문제고,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도가 딱 나가니까 강병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에 덮은 윤석열 게이트의 시작이다. 그리고 조승래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직접 타줬다는 커피는 1,805억짜리 대장동 커피다. 그리고 박찬대 같은 경우에는 커피 타주고 죄 덮어준 스폰서 검사 윤석열. 요렇게 해가지고요. 완전히 가짜 여론몰이로 이어진다. 이 점에서 한 줄짜리 기사라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용납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영장 들어가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 봉지욱 기자는요. 이 사태 자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반성의 그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가증스럽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걸